안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던 이슈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최종적으로 상원의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찬성이 68표, 반대가 30표 나왔다고 하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8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부터 점검을 해보고 코인 시장의 상황까지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에는 뉴욕 증시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여기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 안에서는 변수로 작용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 중동 상황도 중동 상황인데 간밤에 추가적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건 악화된 경제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부터 휘청였는데 5월의 소매 판매 먼저 보시죠. 자, 5월 소매 판매 한 달 전보다 0.9%나 줄었습니다. 0.9%가 어느 정도로 타격을 주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수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 2023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가에선 아직 관세 여파가 뚜렷하진 않지만 소비자들이 더욱더 신중해졌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한데 이 많은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 둔화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도 0.1%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5월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내림세일 것이다 라는 예상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6월에 주택시장 지수도 나왔는데 기준치 50을 한참 밑도는 32를 기록했어요. 2012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치였고요. 또 여전히 높은 금리 속에서 관세 같은 불확실성까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개선이 되게 어렵겠죠. 이렇게 트럼프발 경제 충격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 플러스 이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여파로 비트코인도 2%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10만 4천 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갔고 일단 뉴욕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 기지를 공격할 미사일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란이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또 말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최대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죽이진 않을 것이고 이란이 항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항복 안 하면 최고 지도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제거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고갈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쟁 개입을 안 하면 미군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요한 건 시장에서 풀이하기로는 지정학적 갈등이 오히려 장기전으로 갈수록 비트코인에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인 벨러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재정 지출 확대나 통화 완화, 또 공급망 혼란, 또 원자재 가격 급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승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분쟁에 어떻게 반응할지 아직 100%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암호화폐 채택 수준과 전통 금융시장의 노출이나 상관관계 그리고 지리적 접근성을 놓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롱텀 홀더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시장 안에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시장 안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던 이슈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법인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최종적으로 상원의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찬성이 68표, 반대가 30표 나왔다고 하고요.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라이센스 취득이라던가 준비금 확보,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법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이제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 표결 절차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을 받기까지 아마도 7월 중순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스콧 베센트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또 이런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이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오는 30년 말까지 3.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더욱더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덕분에 미국 국채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고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네요. 5조 뒤에 5천조 원 시장이 된다라고 발언을 한 이 베센트 장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해나갈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는 JPMD라는 이 티커명을 출시를 하면서 시장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사업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디파짓 토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JP모건의 책임자가 내용을 전해왔는데, 많은 기관들이 JPMD를 사용해서 온체인 디지털 자산 결제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기업 간 거래도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디파짓 토큰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JP모건 앞으로도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어떤 확장성을 보여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징동닷컴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는 게 현지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국가 간의 결제 비용을 90%나 낮출 수가 있고, 속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현지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져가는 법안의 첫 이 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브라질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법안 자산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은 이미 전해진 바가 있었는데, 이 법안을 놓고 위원회 심의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온체인 데이터들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지난 4주 동안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월렛의 주소수가 무려 600개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1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는 15만 1000개가 됐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10개의 비트코인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졌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계량 가격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한 개만 들고 있어도 억 단위의 투자자잖아요. 1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가 15만 개를 넘어섰다라는 내용들 전해졌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 간밤에도 2% 정도 추가 하락을 하면서 현재 10만 4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 조정을 잘 거치게 된다면 추후에 25% 이상 반등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은 거시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계절적인 약세나 온체인 네트워크 성장 둔화 이런 부분보다도 말 그대로 전쟁 리스크로 인한 가격 변동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이 분석이 공유가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25% 정도 상승, 즉 13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중요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바로 12만 달러라고 합니다. 10만 2천 달러입니다. 그래서 10만 2천 달러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2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약간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사실 9%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10만 2천 달러의 지지만 잘 해준다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 소식으로는 오늘 하이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이프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다가 어제도 5% 정도 조정 나왔었고 오늘도 5%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가격은 40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한 제약회사에서 하이퍼 리퀴드를 무려 전략 비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소식을 발표하고 하이프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이노비아라는 이 상장사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무려 134%나 폭등을 하는 모습을 단 하루 만에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이브의 가격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코인을 산다고 발표를 하면 주가가 100%나 넘게 뛰는구나 라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다른 상장사들도 너도 나도 이 암호화폐를 일부 보유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오늘 이 아이노비아의 134%의 폭등 사례를 통해서 다른 상장사들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을 비축하겠다라는 소식들을 전해 올 수 있을지 함께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지금 시장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파이어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63.97%로 어제와 동일한 가격대, 어제와 동일한 지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상승은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파이어 시그널이나 파이어 트렌드 쪽에서 여전히 약세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4일의 추세를 함께 예측을 해볼 수 있는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70%가 넘게 가격이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의 가능성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쭉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 뉴욕 증시 개장과 함께 약간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까지도 파이어 라인을 재탈환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도 이 하락에 대한 추세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딱 단기 추세의 지지 라인을 맞고 일단은 반등을 해주면서 파이어 라인 안에 이 중간값 쪽으로 가격이 이동을 하곤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기 추세의 지지 구간인 103,900달러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앞에서 확인을 해봤었던 102,000달러 지지 중요하다라고 했던 이 단기 추세의 지지 구간 102,000달러를 잘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해주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107,000에서 108,000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란과 이 이스라엘의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코인들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의 약세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이 숏에 대한 포지션 이후에 일단은 파이어 라인 아래를 밑도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 켜놓고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이 단기 추세 안에서 일단은 저항 구간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지지를 받고 올라왔지만 아직 파이어라인을 돌파를 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480달러를 깨지 않고 여기서 지지가 잘 나와주게 된다면 2596달러를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 라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 결과도 우리가 간밤에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금리 동결과는 관련해서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해주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에 오늘 밤은 놓여지게 될 텐데요. 내일 아침에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를 반겨줄지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